반갑습니다. 글 쓰는 국어 대육쌤 국어 시간입니다. 저희 이번 시간에는요 1단원의 1 타당성을 판단하며 듣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들린다 라는 것과 듣는다 라는 것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. 바깥에서 뭐 이렇게 계단에서 누군가 올라가는 소리 또는 자동차 경적 소리가 내가 그 뜻을 생각하지 않아도 귀에 들어와서 들리는 것과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해서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말이 옳은지 그른지 또는 긴 이야기라서 내가 요약하면서 듣는 것, 그렇게 머릿속에서 그 내용의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, 이런 것을 듣는다라고 합니다. 자, 듣는다라는 뜻을 들리는 것과 구분하여 이렇게 의미 지을 때 어떻게 듣는 것이 바르게 듣는 것일지 생각해 보겠습니다. 바르게 듣는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바르게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. 외국인이 아닌데도, 우리말을 사용하는 사람인데도 내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말의 의도도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. 그러면 처음엔 좀 답답하겠지만 이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그 사람하고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죠. 이 사람이랑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,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. 그래서 바르게 듣지 못하면 의사소통에도 어려움을 겪고 사회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. 그럼 바르게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첫째, 바르게 듣기 위해서는 상대의 말의 중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. 그래서 요약하며 듣는 능력이 필요한 부분, 이 부분이죠. 다른 사람이 좀 길게 얘기하더라도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콕콕 찍을 수 있어야 합니다. 두 번째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저 말을 왜 하지? 이렇게 파악하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날씨가 좀 이렇게 으슬으슬 추운데 엄마가 들어오면서 어머 좀 날이 춥지 않니? 이렇게 얘기하면서 창문을 느르륵 닫습니다. 그러면서 저 끝쪽 창문에 내가 앉아 있어요. 그러면 어때야 될까요? 그렇죠. 엄마가 너는 안 춥니? 이렇게 물어보면 내 쪽 창문도 네가 닫아줬으면 좋겠다, 이런 의사를 전달하고 있는 건데 난 안 추운데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죠. 그래서 말을 탁 철떡같이 알아듣고 가서 창문을 나도 같이 닫아주면 상대의 의도를 잘 파악한 게 되겠죠. 세 번째는 상대가 하는 말이 정말 진실된 말이고 타당한 말인지 따져보는 과정입니다. 이 과정에는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바로 진실성과 타당성을 판단하며 듣는 부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하나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. 꼭 타당성까지 판단하면서 들어야 하나요? 그냥 잘 알아들으면 되잖아요, 선생님. 자, 그런데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늘 모든 것이 나에게 진실만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. 하다못해 광고 같은 경우에도 물건을 파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좀 과장하기도 하고 근거가 없는 좀 비논리적인 방법으로 나를 이렇게 현혹시키기도 하거든요. 우리는 그런 것들을 구분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. 그리고 상대방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논리적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.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면 상대가 가진 논리적 오류를 그대로 우리도 답습해서 내용을 이해하게 되고 잘못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타당성을 판단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. 자, 그럼 주장이 담겨있는 글에서 근거를 따져가면서 어떻게 타당성을 판단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, 주장과 근거 사이에 단단한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, 여러분. 그런데 사실 그걸 잘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. 뭐라도 근거를 들면 다 맞는 말 같은 거지.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. 자,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난 너무 귀신이 무서워. 귀신 너무 무섭다. 그러니까 귀신은 없어.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자, 귀신이 무섭다라는 건 제 감정이고 또 그 감정이 사실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이 무섭다라는 이유로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그 근거가 제시만 되면 다 맞는 근거인 게 아니라 주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 거죠. 예를 들면
귀신이 자주 나타난다는 곳에서 귀신을 찍기 위해서 여러 카메라들이 동원됐지만 귀신이 있는 것 같은 낌새만 있었을 뿐 실제 귀신을 촬영한 영상은 없다. 그러므로 귀신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상이다.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주장과 근거의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. 두 번째는요, 주장을 이끌어내가는 논리적인 사고 과정에서 오류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. 이 논리적 오류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배울 건데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엄마, 우리 반에 휴대폰 없는 애 하나도 없단 말이야. 나만 없어. 나만 나쁜 휴대폰이야. 뭐 이렇게 구린 걸 써. 나 좋은 거 사줘. 알았지, 엄마? 갤럭시 이번에 새로 나온 걸로. 자, 이렇게 얘기한다고 봅시다. 자, 이 이야기에 어떤 오류가 있을까요? 그렇죠. 이거를 이제 나중에 어려운 이름으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데요. 우리 반 학생들 모두가 갤럭시 최신형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좀 심하게 과장해서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장하죠. 이런 걸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데요. 이런 오류성 있는 사고의 과정 그리고 근거를 대는 과정들은 모두 다 잘못된 타당하지 않은 말하기 방식인데 그걸 우리가 듣는 동안 해내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. 자, 세 번째는요. 어떤 판단을 내리기까지 다른 추가된 정보로 인해서 요인이 바뀔 수 있지 않은가?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엄마가 막 와서 얘기하는 거야. 얘 A가 알고 봤더니 C++ 그 학원에 다닌대. 거기 다녀서 전교 1등 하는 거래. 가자. 걔가 다닌 학원 가면 너도 전교 1등이다. 가자!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자, 여러분, 그 학생이 전교 1등을 하는 데는 그 C++ 학원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집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열심히 공부한다든지 원래 공부를 잘하게 타고났다든지 하는 다양한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. C++ 학원만의 원인은 아닌 거죠. 이처럼 다른 정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판단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. 타당성 판단하며 듣기에 필요한 세 가지를 살펴보셨습니다. 근거가 주장과의 연관성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하고요. 두 번째는 오류가 없는지 살펴보셔야 한다고 했습니다. 세 번째는 다른 정보가 개입하여 이 주장이 역전될 수는 없는지 하는 것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한다고 했습니다. 자, 이때 사실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논리적인 오류를 찾아내는 거예요. 맞는 근거를 드는 것처럼 어떤 절차, 양식, 형태는 주장하는 글로 잘 갖추고 있는데 그 안을 잘 따져보면 굉장히 많은 논리적 오류, 즉 생각의 오류가 있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. 이걸 찾아내려면 몇 가지 오류에 대해서 알고 있으셔야 돼요. 그러니까 조금 외우셔야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오류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오류들만 쏙쏙쏙 정리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오류입니다.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입니다. 최대한 불쌍해 보이는 거죠. 저 지금 너무 슬퍼요. 그래서 시험 공부 못하겠어요.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. 사실 시험 공부를 안 한다라는 것과 슬프다라는 사이에 매우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시험 공부를 하지 않아야 될 100만 가지 이유 중에 나는 지금 너무 슬퍼요 라는 것은 직접적인 이유는 될 수 없어요. 오히려 감정에 호소하고 있는 거죠. 너라면 이렇게 슬픈데 공부가 되겠어? 이렇게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. 되게 논리적인 말 같지만 오류라는 거 잊지 마세요. 두 번째는 여론의 호소의 오류입니다. 유명한 연예인이 나와서 그 제품에 대해서 막 설명하면서 좋은 제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광고들이 있는데요. 그 연예인은 그 제품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우리를 설득하게 되는데요. 이런 방법이 여론의 호소의 오류입니다. 세 번째 감정적인 오류는 우리가 평소에 굉장히 많이 쓰는 오류입니다.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요. 선생님이 어떤 학생에게 너 왜 떠들어 조용히 해 이렇게 혼을 내셨어요.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저만 떠든 거 아닌데요. 쟤도 떠들고 쟤도 말했는데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? 이렇게 얘기합니다. 물론 굉장히 억울해서 억울함을 표현하는 말로는 사용될 수 있겠지만 논리적인 말은 아니라는 거 역공격의 오류 되겠습니다.
네 번째는 자료와 관련된 오류인데요. 우리 평소에 많이 접하는 오류입니다. 이렇게 말씀하시죠. 너 아침에도 게임하더니 지금도 게임하고 너 하루 종일 게임하는구나.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죠. 제 엄마가 봤던 그 두 순간 말고는 완전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던 거지. 이런 게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입니다.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엄마 그건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예요.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. 다섯 번째는 논점 일탈의 오류인데요. 요것도 어머니들이 많이 하세요.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. 여러분이 엄마 내 휴대폰이 너무 낡아서 학교 활동도 잘 안 되고 온라인 줌 할 때 버벅거리거든. 새로 사주면 안 될까? 이렇게 말했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. 가서 공부나 해. 자, 지금 우리는 휴대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한 건데 엄마는 이 논점을 완전히 일탈시켜서는 공부해 하는 자신의 이야기로 바꿔옵니다. 다른 얘기를 해도 마찬가지예요. 엄마 나 요즘 조금 살찐 것 같지 않아? 공부해. 엄마의 논리는 무얼 얘기해도 어떤 논점을 얘기해도 공부로 다시 가버리는데요. 이런 것을 논점 일탈의 오류라고 합니다. 친구가 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. 야 너는 블랙핑크야 러블리즈야 어느 쪽이야?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근데 나는 둘 말고 다른 거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. 이제 그런 상황인데 친구가 너 러블리즈 좋아하냐고 이렇게 물었어요. 그래서 아니 나 러블리즈는 그냥 별로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아 그럼 넌 블랙핑크 좋아하는구나 그쪽이구나 알았어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. 아니죠. 그 외에 다른 선택지가 막 있잖아요. 흑백 논리의 오류는 두 가지의 선택지밖에 없다고 보고 너는 A가 아니면 무조건 B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. 너는 자유주의자가 아니면 분명히 평등주의자일 거야. 넌 사회주의자가 아니면 넌 자유주의자일 거야. 뭐 이런 식으로 흑백 논리의 이념으로 상대를 딱 자르려고 하는 논리의 오류입니다.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 가지 길과 갈래로 나눠지는데 말이죠. 자, 이런 오류들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. 오류의 종류가 이거보다도 훨씬 많습니다. 하지만 지금 설명드린 한 6개 정도의 오류만 잘 판단하셔도 다른 사람의 잘못된 논리에 현혹되지 않고 내 판단을 오롯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판단하며 듣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. 들리는 것과 내가 생각을 해서 듣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얘기했던 것 기억해 주시고요. 타당성 판단하며 듣기가 왜 필요한지, 어떻게 타당성을 판단해야 하는지 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공부했고요. 그리고 논리적 오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심화된 공부를 해서 다음 타당성 판단하며 듣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부했습니다. 형성평가 통해서 오늘 배운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. 다음 시간에는 실제 듣기 자료들을 들으면서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는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